나도 원어민이랑 영어로 말할 수 있다. 너도. 드디어 영어로 말문을 열었다. 영어가 이렇게 재밌다네요.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늦었을 때 빠른 영어, 지름길 영어의 제이쌤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꿈꾸는 것이 바로 원어민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것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영어 실력 폭풍 성장의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영어 실력을 빨리 향상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 단어를 많이 외운다. 2번, 문법 공부를 많이 한다. 3번, 영어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듣는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하는 대답들인데요. 제가 수천 명을 티칭하면서 가장 쉽고 빠르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용 빈도. 사실 원어민들도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단어 개수를 잘 살펴보면 적게는 100단어, 많아도 300단어를 넘지 않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사용한 단어를 나열해보면 상당히 쉬운 단어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얼른 일어나, 지각하겠다. 어제 산 우유가 벌써 상했어. 내 바지 못 봤니? 점심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게 될까요?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하나? 이 식당은 김치찌개를 잘해. 커피는 내가 쏠게. 저녁에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겠죠? 오늘은 칼퇴할 거야. 이따 치맥은 어때?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매일 쓰는 단어만 자주 쓰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모든 영어 단어와 문장을 외워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자주 쓰는 문장, 자주 쓰는 단어 위주로 학습하게 되면 남들보다 쉽고 빠르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 빈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때 실력 향상이 있게 되고 실력 향상이 있어야 재미가 있게 됩니다. 그럼 방금 봤던 문장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제 산 우유가 벌써 상했어. 어제 산 우유. 우유는 영어로 milk라는 것은 알지만 어제 산 우유라고 하면 머리가 헷갈리게 되는데요. 그럴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영어 어순입니다. 어제 산 우유, 네가 준 선물, 엄마가 요리한 쿠키. 이렇게 뭐뭐한 땡땡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 어순 공식만 기억해 주세요. 물건, 사람, 동작.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산 우유. 이때 물건은 우유. 그리고 누가 샀나요? 내가 샀습니다. 내가 샀다는 영어로 I bought 이기 때문에 the milk I bought. 언제? 어제. Yesterday. The milk I bought yesterday. 네가 준 선물. 이 문장을 바로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물건 부분은 선물, present. 어떤 선물이죠? 네가 준 선물. 네가 줬다는 영어로 you gave 이기 때문에 the present you gave me. 네가 준 선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요리한 쿠키. 여기서 물건 부분은 쿠키니까 cookies. 어떤 쿠키죠? 엄마가 요리한. My mom cooked. Cookies my mom cooked. 이렇게 쉽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순을 알면 쉽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럼 배운 표현으로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산 우유가 벌써 상했어. 어제 산 우유는 영어로 The milk I bought yesterday 이기 때문에 The milk I bought yesterday. 벌써 상했어. 상했다는 영어로 spoiled 이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The milk I bought yesterday already spoiled. 네가 준 선물이 최고야. 네가 준 선물은 영어로 The present you gave me 이기 때문에 The present you gave me is the best. 사람들이 엄마가 요리한 쿠키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영어로 people like. 어떤 것을 좋아하나요? 엄마가 요리한 쿠키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Cookies my mom cooked. People like cookies my mom cooked. 사람들이 엄마가 요리한 쿠키를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 말하기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어순이 있는데요. 바로 을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오늘 칼퇴할 거야.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칼퇴하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갑자기 헷갈릴 수 있지만 을을 어순으로 시작하면 쉽습니다. 나는 마칠 것이다. I will finish. 무엇을 끝내나요? 일을 마칩니다. 일은 영어로 work이기 때문에 I will finish work. 언제? 제 시간에.
제 시간은 영어로 on time. I will finish work on time today. 나는 오늘 제 시간에 일을 끝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칼퇴할 거야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을을 하나만 알면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펴게 되는데 기지개를 켠다.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 스트레칭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요. 스트레칭의 stretch, 이 뜻이 늘리다, 뻗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I stretch, 나는 늘린다. 무엇을 늘리나요? 내 몸을. 몸은 영어로 body이기 때문에 stretch my body, I stretch my body. 나는 기지개를 켠다. 이외에도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을을 어순들이 많은데요. 머리를 묶는다. 묶다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 tie이기 때문에 tie my hair. 머리를 묶는다. 코를 긁는다. 긁다는 영어로 scratch이기 때문에 scratch my nose. 코를 긁는다. 입을 닦는다. 닦다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 wipe이기 때문에 wipe my mouth. 입을 닦는다. 마치다, 묶는다, 긁는다, 닦는다. 이렇게 을을 영어순 하나만 알고 있어도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써먹는 재미가 생기게 되는데요. 현재 지름길 영어의 많은 수강생들이 내가 매일 사용하는 표현들을 일지로 적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영어를 얼마나 써먹고 있으신가요? 최근 올라온 수강생 후기 중 하나인데요. 뽀까님은 지름길 영어에서 제공하는 1:1 영어 회화를 통해서 원어민과의 영어 회화를 시도하셨고 영어를 써먹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뽀까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매일 서너 시간씩 영어를 해야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영어를 써먹는 즐거움을 느낄 때 동기부여도 되고 자부심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즐거움을 계속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강생이신 다현이 님도 이렇게 영어를 써먹는 즐거움을 경험하셨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원어민 선생님과의 영어 회화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어는 머리를 싸매고 의지로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기게 될 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주 써먹게 되는 영어 어순 9가지를 준비했는데 쉽고 빠르게 영어를 즐기는 지름길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나는 가고 싶어. I want to go. 나는 해야 해. I need to do. 그런데 왜 want 다음에 to가 오는지, need 다음에 to가 오는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to 다음에 동작이 올 때는 그 동작은 아직 행하지 않은 가까운 미래의 동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 want to go. 나는 가고 싶어. 아직 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to go를 붙이게 됩니다. I need to do. 나는 해야겠어. 아직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동사를 예로 들어 볼까요? I enjoy. 나는 즐긴다. To sing a song. 노래할 것을.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 I enjoy singing a song. 나는 노래하는 것을 즐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했던 것을 즐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동사가 오지를 않습니다. I finished. 나는 끝냈다. To do my homework. 나의 과제를 할 것을 끝냈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요. 과거부터 해오던 자기의 과제를 다 끝냈다고 선언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to do가 아니라 doing으로 바꿔야 의미가 맞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뒤에 to 동작, 즉 가까운 미래에 할 것을 의미하는 동사들은 미리 정해져 있는데요. want, need, hope, expect, plan 이런 동사들의 뜻을 잘 보면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이렇게 어렵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to 다음에 동작이 오는 것은 가까운 미래의 의미 또는 현재를 나타내는 뉘앙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면 영어로 길게 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나는 놀랐다. I was surprised. I was surprising. 둘 중에 무엇일까요? surprise. 이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surprised, surprising. 둘 다 비슷한 말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둘 다 확실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동사 surprise에 ing나 ed를 붙이는 것을 분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법 용어를 전혀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감정을 느끼면 ed를 붙이게 되고 내가 만약 감정을 준다면 ing를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단어 중에 excite라는 말이 있는데요. excite를 사전에 검색해 보면 흥분시키다, 들뜨게 만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ing를 붙이느냐, ed를 붙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나는 신난다. 여기서 나는 감정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감정을 받고 있나요? 네, 감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받는 것은 ed를 붙이기 때문에 I am excited 이렇게 됩니다. 그럼 exciting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d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ing는 주는 것을 대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화가 신난다 이 문장을 예로 들어 볼게요. The movie is 여기서 영화는 감정을 주는 것일까요? 감정을 받는 것일까요? 네, 영화는 사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ing를 붙여서 The movie is exciting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ed, ing는 처음 볼 때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지만 원리만 알면 쉽게 구분이 가능한데요.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 나는 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ed를 붙여서 I was shocked. 뉴스가 충격적이야. 뉴스는 감정을 주는 사물이기 때문에 ing를 붙여서 The news is shocking. 그 공연은 실망이야. 공연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기 때문에 ing를 붙여서 The performance is disappointing. 나는 실망했어. 나는 감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ed를 붙여서 I am disappointed.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됩니다. 사람이 주어일 때는 ed, 사물이 주어일 때는 ing를 붙이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사람이 감정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mazing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amazing, 원래 동사는 amaze,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y are amazing people. 그들은 놀라운 사람이다. 즉, 놀라움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ing를 붙이게 된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먹을지 골라봐. 어디로 갈지 정해야 돼.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단어,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어떻게 할지, 누구를 할지 이런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단어를 전문용어로 의문사라고 합니다. 이 의문사 어순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말을 길게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비결은 바로 의문사 to 다음 동작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뭘 먹을지 골라봐. 명령문에 가까운 문장이기 때문에 동사부터 먼저 적으면 고르다, choose.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은 영어로 what, 먹다는 eat. 그럼 최종 문장은 choose what to eat. 생각보다 쉬운데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디로 갈지 정해봐. 정하다는 영어로 decide.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네, 어디로 갈지. 어디는 영어로 where. 가다는 go. 그럼 최종 문장은 decide where to go.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쉬운 어순 공식을 통해서 미리 알아두면 필요할 때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언제 갈지. 언제는 영어로 when. 가다는 go. 그럼 최종 문장은 when to go. 언제 갈지 말해줄래? 말해줄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Can you tell me? 이렇게 시작하고 뒤에는 언제 갈지를 넣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Can you tell me when to go? 그럼 여기에 when 대신에 where로만 바꿔주면 Can you tell me where to go?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다음 표현도 알아볼게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는 영어로 how. 공부하다는 study. 그럼 최종 문장은 how to study. 나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배운다. 나는 배운다. I learn. 이렇게 시작하고 뒤에는 어떻게 영어 공부하는지를 넣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I learn how to study English.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는 영어로 who. 믿다는 believe이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who to believe.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을을 영어 어순에 따라서 나는 모르겠어. I don't know.
know가 먼저 나오고 뒤에는 who to believe를 붙여주면 I don't know who to believe. 무엇을 할지. 무엇은 영어로 what, 하다는 영어로 do. 그래서 what to do.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다는 think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하고 있다. I'm thinking. 무엇을 할지를. what to do. 다음은 next. 그리고 최종 문장은 I'm thinking what to do next.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무엇을 할지 표현을 배웠는데요. 정말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 꼭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야. 내가 말한 것 기억나? 이렇게 내가 무엇 한 것이란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표현도 정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잘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한 상황에서 꼭 써먹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공식은 what 다음 사람 동작 끝입니다. 그럼 바로 써먹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것. 여기서 뭐뭐 하는 것의 뜻은 바로 what이기 때문에 what을 먼저 적어주고 뒤에는 사람 동작 I want 이렇게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What I want. 그럼 이번에는 다른 문장으로 응용해 볼게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야. 이것은 영어로 this. 그럼 최종 문장은 This is what I want.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예를 볼까요? 내가 말한 것. 가장 먼저 적어야 할 내용은 뭐뭐 하는 것. what을 먼저 적고 다음은 내가 말했다. 말했다는 영어로 said. 그리고 최종 문장은 what I said. 그럼 여기서 응용을 해볼게요. 나는 내가 말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다는 영어로 I don't remember 이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I don't remember what I said.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엇이? 내가 말한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도 10번 이상 쓰게 되는 뭐뭐 하는 것,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동사 먹다, 가지다, 말하다, 하다, 좋아하다, 원하다, 약속하다, 생각하다. 이런 동사들 앞에 what만 붙여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what 다음 사람 동작이라는 어순만 잘 기억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꼭 사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먹을 것, 살 것, 입을 것. 여기에 나열한 의식주는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영어로 말하려면 어려운 표현들, 영어 우선 공식만 알면 의외로 쉬워집니다. 바로 물건 다음에 to 동작만 붙여주면 끝입니다. 그럼 바로 써먹어 볼까요? 먹을 것. 여기서 어떤 것은 영어로 something이라고 하는데 그럼 뒤에는 먹다만 붙여주면 됩니다. something to eat. 먹을 것. 그럼 살 것, 입을 것도 바로 응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살 것, 사다는 영어로 buy니까 something to buy. 입을 것, 입다는 영어로 wear이기 때문에 something to wear. 이렇게 두 단어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something 말고 다른 예도 들어볼까요? 읽을 책. 어순 공식에 따라서 물건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책은 영어로 book. 읽다는 영어로 read. 그럼 읽을 책은 영어로 book to read. 그럼 여기서 응용도 가능해집니다. 읽을 책 좀 주세요. 나에게 달라고 요청할 때는 please를 붙여줘서 please give me. 무엇을? 읽을 책을. A book to read. Please give me a book to read.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실 것을 예로 들어볼게요. 마실 것은 영어로 하면 먼저 물건 something. 뒤에는 to 동작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 좀 드실래요? 이 문장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해외 영어 회화 표현에서 많이 들어본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something to drink가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 몰랐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이 표현을 전문 용어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문법 용어를 하나도 쓰지 않아도 실제 써먹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쉽게 공부해서 바로 써먹는 것이 영어 지름길이기 때문에 물건, to 다음 동작, 어순 공식도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빵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갔다. 아빠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찍 오셨어. 빵을 사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는 간단하게 사용하는 어순 공식이던데요. to 다음에 동작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마트에 갔다.
이 문장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갔다. I went. 어디에? 마트에. 마트는 영어로 grocery store.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I went to grocery store. 그럼 왜 갔을까요? 빵을 사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to 동작이 들어가면 되는데 to buy. 사기 위해서. 무엇을? 빵을. Some bread. I went to grocery store to buy some bread. 나는 마트에 갔다. 왜? 빵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의 목적을 to 동작으로 붙여주게 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아빠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찍 오셨어. 이전 영어 우승 공식에서도 말했지만 영어는 사람 동작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빠가 오셨다로 시작하면 됩니다. Dad came early. 일찍 오셨다고 하네요. 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하다는 영어로 have이기 때문에 to have dinner. 누구와? 우리와 함께. with us. Dad came early to have dinner with us. 이렇게 사람 동작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는 목적, 즉 to 다음 동작으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동작을 찾아내는 것이겠죠? 나는 공부한다. I study. 왜 공부를 하는 것일까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얻다는 영어로 get. 좋은 성적은 영어로 good grade. 그래서 최종 문장은 I study to get a good grade. 나는 책을 반납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갔다. 여기서 가장 먼저 사용할 것은 사람 동작. I went. 어디로 갔죠? 도서관입니다. To the library. 왜 갔을까요? 반납하기 위해서. 반납하다는 영어로 return. 그래서 최종 문장은 I went to the library to return some books. 이렇게 사람 동작을 넣고 마지막에 to 동작을 넣어주면 뭐뭐 하기 위해서 내가 뭐뭐 했다라는 그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작별 인사를 해야 해서 너무 슬프다. 그를 만나서 기쁘다. 단순히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헤어져서 슬퍼, 널 만나서 기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도 정말 쉬운 영어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먼저 적어준 다음에 뒤에는 to 동작으로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와 헤어져서 슬퍼. 여기서 감정을 찾아보면 슬프다가 나오는데요. 영어 우승 공식에 보면 비동사 다음에는 감정이 나온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영어 우승 공식에 따라서 나는 슬프다를 먼저 적어주면 되는데요. I'm sad. 그럼 왜 슬픈지 to 동작을 넣어주면 됩니다. 작별 인사를 하다는 영어로 say goodbye이기 때문에 I'm sad to say goodbye.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를 만나서 기쁘다. 여기서 나는 기쁘다 이 감정이 먼저 나오면 되는데 I'm glad. 그럼 뒤에는 왜 기쁜지 to 동작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To meet him. 그를 만나서. I'm glad to meet him. 그를 만나서 기쁘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하면 좋은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감정 표현, ing, ed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놀랐다. 그럼 여기에 감정은 놀랐다입니다. 나는 놀랐다를 먼저 적어볼게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받으니까 ed를 사용해서 I was surprised. 그럼 뒤에는 왜 놀랐는지 to 동작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것을 봐서 to see it. I was surprised to see it. 그것을 봐서 나는 놀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두려운, 화난, 신난, 기쁜, 즐거운 등등 여러 가지 감정에 관련된 표현을 PDF 파일로 첨부를 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ING-ED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ING-ED는 감정에 관련된 표현이지만 이번 ING-ED는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자고 있는 아기, 고장난 자동차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어떤 동작을 내가 하고 있다면 동작에 ing를 붙여주면 되고 뜻은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다, sleep에 ing를 붙여주면 sleeping, 자고 있는. wait, 기다리다에 ing를 붙여주면 waiting, 기다리는. 이렇게 ing를 붙여주면 무엇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동작에 관련된 단어가 나 또는 사물의 의도와 상관이 없다면 ed를 붙여주고 뜻은 뭐뭐 된, 뭐뭐 해지는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운 감자를 영어로 하면 굽다는 영어로 bake 이기 때문에 감자가 스스로 구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물의 의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ed를 붙여서 baked, 구워진, potato, 감자. 그래서 baked potato, 구워진 감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울고 있는 아기, 아기가 스스로 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crying baby. 잠긴 문, 문은 스스로 잠글 수 없기 때문에 잠그다, lock에 ed를 붙여서 locked door, 잠긴 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나는 잠긴 문을 열려고 노력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 동작이겠죠? 나는 노력했다. I tried. 무엇을 노력했을까요?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To open. 무엇을? The locked door. I tried to open the locked door.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소년은 내 남동생이다. 이때 사람은 소년인데요. 어떤 소년인가요? 버스를 기다리는 소년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라는 용어로 wait for a bus. 그럼 여기에 ing만 붙여주면 waiting for a bus. 아까 sleeping baby처럼 sleeping이 baby 앞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wait처럼 뒤에 을을이 들어가는 단어들은 boy 뒤로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 boy, 소년. 어떤 소년? 버스를 기다리는 소년. Waiting for a bus is my brother.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원리를 통해서 간단한 단어들만으로도 충분히 긴 문장으로 말하는 원리를 배웠는데요. 그럼 다음 한글을 보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고 있는 아기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동작이겠죠? 나는 걸어갔다. I walked. 어떻게? 천천히. slowly. 그럼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요. 깨우다는 용어로 wake up. 그럼 깨우지 않기 위해서는 영어로 not to wake up. 누구를? 자고 있는 아기를. 자고 있는 아기는 영어로 sleeping baby이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I walked slowly not to wake up the sleeping baby.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울고 있는 여자가 책상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봐서 놀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동작. 나는 놀랐다인데요. 나는 감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ing가 아니라 ed를 붙여서 I was surprised. 왜 놀랐을까요? To see. 봐서 놀랐습니다. see는 우리 어순 공식으로 보면 사람 동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see 다음에는 사람, 울고 있는 여자. crying girl. 그리고 동작은 앉아 있습니다. sit. 어디에? 책상 위에. on the desk. I was surprised to see crying girl sit on the desk. 나는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할 수 없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여기에는 두 문장이 있는데요. 나는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장. 나는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사람 동작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나는 기억할 수가 없었다. I couldn't remember. 무엇을 기억할 수 없었을까요? 그가 말한 것입니다. 뭐뭐 하는 것은 영어로 what 다음 사람 동작이기 때문에 what he said. I couldn't remember what he said.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몰랐다는 영어로 I didn't know.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do. 그리고 최종 문장은 I could remember what he said and I didn't know what to do.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어순 9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좀 더 쉽고 빠른 시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인생의 지름길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